피부과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연고인 스티바 A,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스티바 A에 감춰져 있는 숨겨진 진실,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자,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약제 중에 가장 유명한 약제는 무엇일까요? 약간의 논란은 있겠지만 적어도 스티바 A 크림이 그 후보 중에 하나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때 여러 방송 매체에서 스티바 A만 바르면 여드름이 해결되고 피부 노화도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한동안 스티바 A 대란을 겪기도 하였죠.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 피부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바 A가 피부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여드름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까지도 막아준다고 하니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제로 저희 피부과에도 스티바 A 처방반을 원하여 내원하시는 경우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정말로 이 스티바 A가 피부과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스티바 A를 검색을 해보면 오히려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예민해졌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티바 A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효과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 효과가 없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스티바 A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제가 이미 여러 영상에서 스티바 A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티바 A의 성분은 비타민 A 유도체인 트레티노인인데요. 트레티노인은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트레티노인의 작용 기전을 의학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포 분할을 정상화시키고 각질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표피층을 정상적인 두께로 회복시킵니다. 또한 피지선의 피지 분비를 일부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각질 이상 반응과 피지 과생성으로 인해 생기는 여드름에 도움을 줄 수 있죠.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여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멜라닌 색소를 탈락시키고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하여 피부가 건강한 톤과 색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진피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켜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노화로 인한, 특히 자외선으로 인한 콜라겐 파괴를 막아줌으로써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스티바 A는 피부의 여드름을 개선하고 혈색을 좋게 만들고 피부를 탄탄하게, 또한 잔주름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스티바 A가 여드름과 피지를 개선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또한 126명의 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전체적인 광노화 개선 효과가 대조군이 25%인데 반해 0.025% 농도의 스티바 A 크림은 71%, 0.1% 농도의 스티바 A 크림은 78%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스티바 A는 이 몇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여드름과 광노화 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를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스티바 A 사용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는 레티노이드 피부염이 발생하였을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단순히 효과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피부를 망가뜨리거나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티바 A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 무리하게 사용을 하다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란 트레티노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따갑고 가렵고 붉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사실 스티바 A를 사용하게 되면 트레티노인의 작용 기전에 의해 약간의 각질 정도는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요. 가벼운 각질은 보습제만 충분히 발라도 해결이 되지만 눈에 띌 정도로 피부가 따갑거나 가렵거나 붉어지는 증상이 생긴다면 이것은 피부가 자극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반드시 스티바 A를 중단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반드시 견뎌내야만 하는 과정이다, 피부가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다, 명현현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스티바 A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레티노이드 피부염이 생겼다면 가라앉을 때까지는 스티바 A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고요. 피부가 충분히 안정화된 후에 농도, 용량, 빈도를 줄여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레티노이드 피부염을 예방하고자 스티바 A를 너무 적게만 사용하면 어떨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스티바 A의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에 너무 적게, 또 너무 간헐적으로 너무 짧게만 사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레티노이드 피부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낮은 농도로 소량씩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처음 스티바 A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피부 상태에 따라 0.01% 혹은 0.025%를 처방하는데요. 처음에는 쌀알 한두 톨 정도의 용량을 얼굴 전체에 바르도록 하고요. 일주일간 사용했을 때 불편감이 없다면 일주일 단위로 쌀알 한 톨 정도의 용량을 더 추가하여 최대 0.5에서 0.75g 정도까지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을 사용하는데도 불편감이 전혀 없고 더 나은 효과를 원한다면 농도를 한 단계 더 올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너무 양이 적으면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0.025% 농도 이상을 3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앞서 말씀드린 스티바 A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만약 부작용으로 인해 적정량을 사용하기가 어렵거나 적정량을 사용해도 효과가 미비하다면 다른 피부과적 치료나 시술을 통해 여드름과 광노화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스티바 A를 쓰고 있으니까 여드름이 안 나겠지, 피부 노화가 덜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햇빛에 의한 광노화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주변 환경, 생활 습관의 교정 없이 스티바 A에만 의존한다면 결코 만족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마다 두꺼운 메이크업으로 모공을 막거나 피지 생성을 촉진하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여드름이 좋아질까요? 이 자외선 차단을 전혀 하지 않고 야외에서 하루 몇 시간씩 햇빛을 쬐면 피부 노화가 개선이 될까요? 아무리 스티바 A를 쓴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좋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셈이겠죠. 스티바 A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 여드름과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이 스티바 A의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티바 A는 절대로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마법의 연고, 기적의 연고도 아니고요.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사용을 하셨다면 단언컨대 후회하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스티바 A가 여드름 개선 효과, 또 광노화 개선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앞선 연구 결과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실제로 스티바 A를 사용하고도 광노화 치료 효과가 없거나 미약했던 비율이 52에서 56%에 해당합니다. 즉 사용하고서도 절반 이상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용 전부터 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광노화에 의한 잔주름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깊은 주름이나 표정주름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요. 피부톤을 개선하는 미백 효과 자체도 다른 미백 성분들에 비해서는 미미한 편입니다. 만약 일정 수준 이상의 확실한 개선을 원한다면 스티바 A만으로는 부족하며 피부과 레이저 치료나 필러, 보톡스와 같은 전문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고 사용하기보다는 장기간 사용을 하였을 때 초기 여드름의 치료 혹은 피부 노화의 진행 속도를 조금 더 늦춰준다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과에서 가장 유명한 연고, 이 스티바 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아주 유용한 약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항상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최근에는 이 직구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용이 까다롭고 주의할 점이 많은 만큼 피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과 지시 하에 사용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연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